간단함, 병맛, 솔직한 신세대,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90년생들, 언어 생활에서 소비 성향, 가치관까지 이제 이들이 이미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기성세대들은 이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다고도 하는데요. 서로 공존하기 위해 또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90년생이 온다입니다. 동대문 북클럽의 이미선 씨, 박선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한 손님 또 오셨어요. 그죠? 네. 90년생까지 오셨는데 네. 네, 자기소개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미선이고요. 네네. 네, 온라인으로 독서 토론하면서 그럭저럭 재미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대학생이고요. 네.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진짜 90년생이 오셔가지고요. 오늘 이 책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요즘, 이 90년생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요즘 20대들이 네. 경제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네.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공무원 시험만 하는 거 아니냐. 도전 안 하고 너무 곱게 자랐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오늘 할 말 많으시죠? 네, 맞아요. 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엇박자가 좀 있는데 오늘 꼰대라고 불리시는 한 분과 90년생 한 분이 나오셨어요. 오늘 토론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작가 먼저 알아볼게요. 네. 작가 임홍택 씨는요. CJ에서 12년간 신입사원 교육과 브랜딩 마케팅 업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글을 쓰면서 외교부 혁신이행 외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80년대생이면서 90년대생을 대상으로 이런 책을 썼는데 나이가 안 많은 사람이네요. 그럼. 예, 아주 그러네요. 40이 다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입생 교육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호랑이 선생이나 악마 조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대요. 잘 가르쳐 보려고. 그래서 자신이 상꼰대라는 걸 발견했다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랬더니 신입생들이 사실 이제 신입사원들이 사회 이제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가지고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하더래요. 네네. 그래서 90년생들은 나와 다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면서 조사하고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하려고. 네. 네네.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줄거리는 대략 300페이지로 이렇게 3부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줄거리 1부에서는 90년생들의 공무원을 선호하게 된 시대적 환경과 이유, 그리고 90년대생들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특징이 간단하거나 재미있거나 정직하거나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하고 있고요. 간단, 재미, 정직.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네, 사실 이 세 가지가 90년대생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 2부에서는 또 직장인이 된 90년대생들이 바라보는 직장에 대한 의미와 뭐 상사나 조직에 관한 사고방식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이거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네. 부딪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또 3부에서는 90년대생들을 소비자의 주요 계층으로 두고 또 소비 성향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광고보다 정직한 제품으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도 읽어야 되겠네. 소비 성향 알아야 되니까, 네, 그죠?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사실은 어른들이 많이 읽어요, 선희 씨.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우리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많이 읽고 있거든요. 오늘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책 읽고 나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도 워낙 이렇게 편한 걸 좋아해서 네네. 이렇게 또 90년대생들은 공무원을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너무 선호하죠, 네. 지금. 네. 그래서 저도 공무원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네. 경쟁이 너무 세가지고 포기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랬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아들이 이 책을 사다 줬어요. 90년생 아들이. 어머, 많이 꼰대셨나 봐요.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이해해달라고 사다 준 것 같은데 그랬구나. 아들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확실히 제가 꼰대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근데 꼰대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세대 차이를 좀 극복할 수 있겠다. 아, 이랬구나. 뭐 도전 정신, 열정, 패기가 없는 게 아니라 나약한 게 아니라 아, 이거 우리 90년생의 특징이구나. 저도 꼰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네. 너무 소망스럽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회적 배경을 좀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실 어르신들이 저한테도 야, 너는 배고파 본 적이 없어서 철이 없는 거야.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런 말 들었었는데요. 이분 90년생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컴퓨터나 인터넷이 수족의 일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사용하니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 같은 어른들을 답답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썼죠. 네, 맞아요. 맞아요. 또 요즘 또 실제로 이렇게 90년대생들이 이제 문자도 짧게 보내고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보내는 편이잖아요. 좀 너무 그래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90년생들과 밥을 먹을 때 외롭더라고요. 그냥 이들이 멀티라 너무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집중해주지 않으니까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책 읽으면서 인상적인 장면 많았어요. 그죠? 아까 간단하고 재미있고 정직하다. 요 세 마디만 알았어도 좀 덜했을 텐데. 그죠?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맞습니다. 저는 금방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도 밥 먹을 때 꼭 2가지 이상 하거든요. 멀티군요. 또 거기도. 근데 이 책에서 보니까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실행보다 계획이 더 중시되고 알맹이보다 형식을 더 중시하는 어떤 기존 세대 조직의 모습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는 부분이 나와요.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임원 바로 위 임원에게 보고를 하는데 A4 용지 2장이면 된대요. 그런데 이제 상사 2명을 딱 거치니까 파워포인트 60장이 넘는 대규모 보고서로. 이런 거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그쵸? 형식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공감이 됐습니다. 이런 거 바뀌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2부에서 나오는 그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그들이 바라보는 노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과 확실히 다른 점이 나와요. 노동에 대한 개념. 왜냐면 이제 어른들은 또 돈을 우선시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는 이제 저희 90년대생들은 이제 저희는 돈을 적게 받고 또 휴가를 많이 이렇게 나가는 걸 이렇게 선호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워라벨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예요. 개념이 바뀌네요. 완전. 근데 우리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우리는 많이 벌어서 나중에 쉬자 이런 거예요. 이들은 지금도 쉬려고 하네. 그렇죠.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니까 90년생들이랑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노동의 개념부터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저축을 안 해요. 저축을 안 하고 일단 지금 즐거워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이 특성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오는 샤오미가 나오는데요. 그쵸. 이 젊은이들 특성의 요구를 잘 반영을 해서 지금 아주 잘 공존하고 잘 사업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댓글 엄청 많이 본다대요. 근데 저는 그거랑 연관해서 3부에 보면은 광고를 하자는 스타벅스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참 놀랐던 게 광고를 안 하는데 스타벅스가 2위에서 6위까지 그 커피 회사 5개 회사보다 훨씬 매출이 많은 요즘에 거예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광고 대신에 브랜딩에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내부 직원을 첫 번째 고객으로 여기고 조직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현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형식보다 들었습니다. 알맹이가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졸업반이라서 이렇게 곧 사회청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부딪히는 게 많을 것 부딪히는 같죠. 게 많다 보니까 좀 두려움이 있는데 또 그 생각을 버리고 또 선배님이나 상사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90년생하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성을 좀 많이 봤는데요. 배우려고도 하는구나. 있네요. 맞아요. 감동입니다. 나는 배우지 않고 나 끝까지 주장할 거야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박선희 씨 보니까 우리 90년생 알면 알수록 그렇죠. 훨씬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동대문 글로벌 클럽 이미선 씨, 박선희 씨하고 9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프리뷰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꼰대에서도 벗어나고 또 90년생들은 어른들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만난 책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책과의 만남, 잊을 수 없는 장면, 간직하고 싶은 이야기. 이번 코너는 내 마음을 디자인하라 코너입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 그 버릇없다. 이런 말 많이 듣죠. 네, 많이 들어요. 어떤 때 그런 말 들어요?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막 문자 짧게 네, 보내고. 문자 짧게 보내고. 저도 황당할 때 있었거든요. 네. 뭔 말이야?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말은 사실 어른들이 우리 네. 그 젊은이들에게 늘 했던 말이에요. 저희도 어렸을 때 듣지 않았나요? 좀 그렇죠. 네네. 늘 듣던 너희도,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세대 거는 차이죠. 네, 세대 차이라 해서 인류가 네. 멸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네. 말이래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한테 열정 패기가 없다, 뭐 도전 안 한다, 네. 나약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지만은 필요하죠. 않죠. 네. 그렇지만은 않고 네. 또 우리가 알아야만 또 서로 이해하고 같은 일을 같이 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함께 그래서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지 사회적 배경, 네. 그 핵심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읽어보고 이야기할게요. 한국의 20대는 국업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 국업 공무원 세대가 되었다. 이런 인식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 70년대생들이 IMF 외환위기 시절 정리해고를 당하고 취업의 직격탄을 맞은 모습을 본 80년대생들이 선택한 길은 자기개발이었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안정성조차 사라지게 만들었다. 사원을 포함한 전 직급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이다. 90년대생들은 이렇게 80년대생들이 수시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았다. 이럴 때 과연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일까? 향후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즉 인생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선택일 것이다. 네,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러네요. 네, 왜 이렇게 공기업하고 공무원만 올인할까 했는데 좀 월급이 적어도 안정적인 게 좋을 것 같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연금도 나오죠. 뭐 그죠? 칼퇴근, 일찍 출근하라고도 안 하고, 네. 갈등도 좀 없을 것 같고 이래서 네, 좋아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네네. 이걸 읽으면서 확실히 이해가 됐는데요. 네네. 사실 뭐 버릇이 없다 이런 말은 언제든지 있었고 네. 또 뭐 고대 그 벽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니까 90년대생이 아니 일찍 출근하라 하면 그럼 일찍 퇴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당돌하게 말하는 것 이것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말도 해봤죠, 선희 씨. 맞아요. 네.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데요. 또 90년대생들은 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는 시대잖아요. 정직. 네, 제 친구들도 막 엄청 사실대로 말하는데 네. 상처 입어요. 네. 또 정리해고 되고 정년도 지켜지지 않는데 그렇게 희생할 필요를 못 느끼는 그렇죠. 거죠. 네. 또 요즘엔 어르신들과 다르게 워라밸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행복해야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요구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우리 젊은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일단 열정페이 네. 한참 문제 됐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처음부터 잘 숙련된 신입사원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네. 젊은이들이 보장된 이 철밥통 네. 공무원만을 좋아하게 된 거 이거 어른 책임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네. 공무원 아니면 건물 임대업자가 어머, 꿈이래요. 이게 너무 많아져서 사실 네. 뭐 공딩족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선인 씨 이거 사실인가요? 어때요? 맞아요. 요즘에 공무원들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고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본 적 있어요. 네. 그거 뉴스에서. 맞아요.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공부도 점점 없어지고 이제 개인의 취향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 결혼도 안 하게 되면서 아이도 이제 안 가지게 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죠. 네,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 경제 주역이 됐어요. 네. 이거 받아들이고 좀 어느 정도는 조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조율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경제가 이제 발전하던 시대라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입사 원서를 내면 두세 군데가 합격이 돼서 골라가던 그런 돈도 시대였잖아요.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지만 이제 희생도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살았는데 네네.
네. 요즘은 아예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많이 집값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점점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죠. 네. 맞아요. 지금 현재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또 취직이 어려워졌잖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90년대생들이 이제 취직하더라도 회사 취직하더라도 이제 희생을 하거나 이제 충성을 하기가 좀 어렵지. 네, 하기 어렵더라고요. 언제 잘릴지도 맞아요, 모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럴 네.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그런 생각 네. 이해가 돼요. 네, 네, 어느 맞아요. 정도 이해가 되고요. 그 시대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식 다 다르죠.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풍족했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 좀 다 해주고, 네. 그죠? 네, 좀 네. 합리적으로 해주고, 대접해주고, 네. 싫은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키웠으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네. 지금 90년생들이 네, 경제의 못 주역이 들어요. 되는, 네, 그래서 하나도 듣지 못하는 그런 거 있죠. 아유, 네.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정말 못 듣는데요. 저는 이제 90년대생들을 보면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시작됐네요. 얘기하세요. 네, 사실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을 때가 많아요. 안 받나요? 네, 네, 잘 안 받아요. 카톡을 넣는데 분명히 카톡 맞아요. 봤어요. 카톡을 네네. 봤는데 답톡을 안 주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셨어요? 얘기를 네. 오늘 해주셔야겠네. 네, 처음에 예. 약간-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뭐지? 90년대생들은 약간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자기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어른들 잔소리도 이제 강요하게 되고 하다 전화도 보니까 받고 싶을 때 네, 받고.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최근에 저도 엄마랑 이제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네. 카톡 보내면 이제 그 카톡으로 답장이 오면 되는데 꼭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 왜 그러실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소한 걸로 이제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 저 그거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전화 안 하고 네. 내 카톡을 주면 이 친구들이 카톡하면서 다른 일 서너 가지를 또 보더라고요. 네. 근데 전화를 맞아요. 하면 집중해야 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 90년대생들한테 전화 안 걸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혜로우시네요. 예, 이들이 멀티라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요. 카톡하면서 네. 공부하면서 회계하고 음악하고 다 해요. 아, 시험 놀랍다. 공부까지 해. 네네. 이러니까 전화를 오면 그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니까 네. 내 말이 맞나요? 싫어하는 거 맞아요. 아, 지금 맞다고 해주셨어요. 네. 네. 저도 이제 나중에 물어봤죠. 제가 직접. 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시험 기간하고 자기가 스케줄을 딱 짜놓고 그 시간 외에는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선 씨가 확실히, 잘못한 거예요. 네, 아셨죠? 확실히 네.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전화 것 걸지 마세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문자하세요. 네, 근데 아주 뭐 급한 일이면 하겠지만 오늘 네네. 이해가 되네요, 네. 좀. 네. 그렇죠? 한 번에 정말 5가지, 6가지 일 하시나요? 저 한 3-4가지 하는 것 같아요. 아, 막 노래 듣고 뭐 음. 컴퓨터 하면서 이렇게 양쪽 사이드로 놓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네. 카페에 가서 다 네, 공부하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이해가 되나 지금.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즘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정말 많이 알았죠, 우리. 아우, 너무 많이 발견에 대해서 고맙네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만큼 멀티가 된 건데요. 네. 컴퓨터를 뭐 안고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잘 활용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카톡도 빨리 넘어가서 맞아요, 나 같은 맞아요. 어른들은 확인이 안 됩니다. 네. 네. 자기 시대의 성과 비교해서 강요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시대의 특성을 그대로 좀 배우는 거 중요한 것 같네요. 이제 열린 자세로 그 90년생 특징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네. 또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90년대생의) 빠른 정보 소비는 소위 클리핑 신도롬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골라내주고 요약 발췌해주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요약된 것이나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이다. 90년대생들의 의식은 기본적인 자아 실현에 충족을 위해 힘쓰는 유의 정신에 기울여져 있다. 이념적 세계보다 연극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다. 물론 이들도 앞선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적자 생존의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전 세대들과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 유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점은 이들의 세계를 다르게 만든다. 이들은 스스로를 어떤 세대보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다. 네. 뭐 90년대생답게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그러네요. 뭔가 통통 튀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즐겁게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요. 클리핑 신드롬. 네. 그죠? 아, 이제 잘라내는 길면 안 거죠. 돼. 네. 길면 안 돼. 그쵸? 무조건 짧아야 돼. 다 아, 잘라내. 근데 우리 방송 길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짧게. 네. 그 카페나 도서관 시끄러워도 너무 잘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네. 이들은 다른 욕구가 굉장히 많고 이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건데 네. 뭐 저는 좋은데요. 네. 네, 어떠세요? 네, 맞아요. 네. 저도 그 재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일단 재밌어야 네, 되니까. 맞아요. 자기가 이제 보람 있는 것을 찾거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흥미가 있어야 된다고 되죠. 생각하죠. 그렇죠. 네. 재미없으면 일단 안 맞아요.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직장도 그렇죠. 네, 맞아요. 직장도 이제 재미없으면 거의 대부분 지루하거나 그만두는 재미있게 성향이 해줘야 돼요. 완전 아셨죠? 세대 차이네요. 진짜 직장도 재미라. 네. 우리 옛날에 재미없어도 돈 많이 주면 네, 다니지 않았어요? 돈만 많이 주면 가야죠. 여기서 또 다르군요. 네. 뭐 참고 그런 것도 없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일단 뭐 참았다가 또 하고 이런. 이게 요즘에 회사 운영하는 사람 쉽지는 않겠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네, 네, 예. 네.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성향을 좀 많이 반영해서 그래도 회사도 이제 복지나 이제 90년대생들에 맞추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이제 아까 듣다 보니까 이제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적당한 소음이 이제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생들의 특징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정말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특징 자체가 그 자기 이제 정직한 회사를 좋아하니까 네, 네. 호구 데시벨 절대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속일 생각은 네, 말아야겠어요. 속일 생각을 말아라. 네, 이제 네. 그런 게 굉장히 강해서 제가 이들의 좀 특징 중에 이런 장점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점일 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얼마든지 그죠? 서핑 네. 다 해보면 아는데 네, 맞아요, 이걸 맞아요. 속일 수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일만 시키면 안 되고 휴가를 많이 줘야 되네요. 네. 맞아요. 휴가 많이 주면 오래 다닐 거예요. 네, 저는 그렇군요. 요즘에 90년생 재밌어야 돼요. 그렇죠. 그 놀게 해주면서 해야 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너랑 직원이랑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요거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이제 가끔 출근을 해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90년대생이 거의 다예요, 저희 직장에. 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놀랄 때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시간이 되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일하고 있는데. 어른들도 일하고 있는데. 네, 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말을 해도 안 듣더라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일을 처리해놓고 가야 그 다음 일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을 가끔 있잖아요. 중간에 가버리는구나.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직원들은 점수가 높은 거예요. 오. 칼퇴근 안 하는 직원들은. 네, 그런 오너의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딱 가버리면 좀 힘들긴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알바하는 이제 칼국수를 알바한 적이 있었는데 칼국수 집에. 네. 이렇게 10분 전에 일찍 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면은 또 퇴근 시간이 되면 또 이게 마지막까지 남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네. 그 사람들도 기다리면 또 한 또 15분 더 늦게 끝나고 이러니까 네. 이제 또 90년대생들도 화가 나가지고 막 10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10분. 되는구나.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10분 앞뒤로 해서 2, 30분 되겠네요. 그렇네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제가 책을 보니까 이게 생각나는데 이 사람들은 1분 단위로 쪼개서 쓴대요. 그렇죠. 우리는 30분 단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을 달리해야겠네. 생각 자체가 맞아요. 다른 뭐 거예요. 30분 갖고 뭘 그래 그러는데 네, 이분들은 맞아요. 네, 1분 한 번에 가지고. 5가지 일을 하는 분들이라서 네, 네. 절대 1분도 뺏으면 안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생각하면 어때요, 선희 씨? 칼국수집 주인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해봤는데 네네. 일단은 알바생이 이제 10분 전에 일찍 온다고 치면 뭐 옷을 다 갈아입고 나오면 이제 퇴근 시간에 뭐 버스비를 주던가. 그래야 아니면은, 되는구나. 네. 야, 아니면 그럼 적어놔야 진짜 되겠다. 예. 알바생이 입장이니까 버스비도 네네. 엄청 그렇죠.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알바생이 맞아요.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네요. 1분에 대한 개념이 야, 틀리기 때문에. 다르네요. 네. 회식해주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요즘은 조금 어렵긴 하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90년생은 먹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맞아요.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며느리도 그렇죠, 요즘.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도 배웠는데요. 네. 사실 90년대생이 며느리를 맞았어요. 맞아요. 제가 작년에. 예. 근데 이제 좀 애기고 그래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네. 사실. 근데 이제 90년대생 며느리 그리고 90년대생 아들이 하는 말이 또 있어요. 뭐라 그래요? 2000년대생들 아이들 보면서 알바를 갔다 와서 저희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요즘 애들 정말 어이없어. 너무 무례해. 생각이 없어. 말도 안 하고 안 나오고. 야, 말도 안 통해. 개념 상실이야. 90년생이 또 2000년도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씨? 네, 저도 이제 호텔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프론트에서. 근데 그 손님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지? 그 뭐 좀 이렇게 고쳐달라고. 네,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제 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에어컨에. 네네. 에어컨에 이게 물이 안 떨어지는데 걔 떨어진다 해가지고 손님이랑 말다툼이 있었는데 뭐 네. 그런 것도 잘렸어요? 혹시 그래서? 잘리진 않았는데 다행이네요. 네, 선배한테 엄청 혼났죠. 네, 그랬구나.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 직장에 있는 것도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내 특징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성세대하고 어떻게 좀 네. 조율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많이 그렇죠. 또 서로 달라질 노력해야 것 되는 같아요. 거죠. 예. 네. 그래서 신세대의 특징은 또 긴 글은 절대로 안 읽는다라서 요즘 네.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줄임말. 저도. 근데 이 줄임말 못 알아듣는 거 너무 많은데 어떠세요, 이미선 씨는? 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막내 저 어떠세요? 우리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됐는데 네. 저한테 이제 농담을 걸어와서 장난을 잘 쳐요. 그래서 저는 또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엄마는 진짜 아무래도 진지충이야. 진지충. 네, 그래서 야, 엄마한테 그래도 벌레가 뭐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우리 엄마는 정말 진지충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근데 요즘 있어요. 젊은이들은 재미있게 하는 말인데. 네, 그쵸? 맞아요. 네네. 그래서 또 긴 문장보다는 또 짧은 거를 이렇게 또 좋아하잖아요. 1분 단위로 지금 네, 맞아요. 쓰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그 책 보는 것보다는 또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접하더라고요. 그쵸. 네. 빨리빨리. 그렇죠. 그래서 줄임말 많죠. 어떤 말 많이 쓰세요? 뭐 엄진근이나 엄근진이나 뭐 인싸나 뭐 고인물 이런 등 이런 걸로. 이거 뭐 다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네. 뭐 틀딱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봤는데 틀딱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틀딱 뭐예요? 네. 그래서 요즘 책에 보니까 그 1위 꼰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1위 꼰대 뭔지 아세요? 이미선 씨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답정너 아닌가요?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들 네. 그 전형적인 꼰대로 꼽았는데요. 야. 근데 요거 읽어보니까 사실 어른들이 잘못하는 것도 많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어리다고 뭐 네. 갑자기 반말하고 그렇죠. 무배려, 맞아요. 무매너, 뭐 분노 네. 조절 장애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특히 지하철에서 어르신들 야, 너 일어나 막 이런 분들 그런 것들. 진짜 무매너. 맞아요. 네, 사실 저는 저를 돌아보니까 가르쳐 주려는 본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는. 선생 질? 같은 이게 꼰대가 확실히 맞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못되거나 틀린 걸 보면 참지를 못해요, 제가. 네네. 네, 저도 뭐 회사에서 뭐 사람들 이렇게 회사에서 뭐 눈치 엄청 주고 네. 하는 게 좀 싫더라고요. 교수님들하고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교수님하고도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너는 이렇게 눈치가 없냐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구나. 네, 소비 성향도 굉장히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90년대생들은 인형 뽑기방 절대로 안 간대요. 이들이 속지를 않는 네. 거예요. 너무, 그죠? 네네. 그래서 하나 구매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네. 알아본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정보를. 네, 맞아요. 90년대생들은 거의 다 이제 하나를 사면 이렇게 5, 6군데를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그러면 더욱더 한 개를 더 싸게 살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하거나 해서 하는 네. 편이어서. 그러니까 눈 정말 가리고 하는 건 다르네요. 절대로 안 되겠네요. 네, 안 되겠네요. 네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네. 이렇게 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게 더 믿을만해서.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절대 못 사요. 네. 왜냐하면 맞아.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네, 입어보고 맞아요. 신어보고 네. 해야 돼요. 네, 네. 바꾸는 것도 귀찮아요. 반품도. 그렇죠. 예. 90년생하고 너무 틀려요. 너무 다르네요. 네, 지금 매장이 막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 예, 백화점도 많이 문 닫고. 네, 그래서 이 90년대생들을 우리가 지금 잘 알면 네.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네, 것 좀 같아요. 배워야겠어요. 팁 좀 알려주세요. 네. 팁은 이렇게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 건 관심 있는 이야기나 뭐 공감 가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뭐 연예인 무슨 뭐 연애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연애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데 관심 많으세요? 네. 맨날 연예인 않네요. 얘기만 해야 되겠네. 쉽지 않아요. 어떻게 쉽지가 어떡하죠? 않네. 많이 알아놔야 될 것 같은데. 알아놨긴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네네. 사실 뭐 연예인 이름 모르는 지가 좀 한참 돼가지고. 근데 그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공감 가는 이야기들을 네.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그쵸. 같아요. 네.
그리고 90년대생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또 가장 헤어지고 싶은 꼰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책 읽으면서 많이 도움이 되기는 했는데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지금 모르고 살았는데 정답을 가지고 있죠. 네. 거기다 가르치려고 들죠. 네. 그동안 힘들었죠. 네. 네, 용서해 주세요. 그러게요. 제가 많이 사과를 해야겠네요. 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된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 책이 좀 덧붙이고 싶은 분도 많았어요.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그래도 덧붙이고 싶은 거 있었죠. 네, 네네. 덧붙이고 싶은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들, 젊은이들이 네네. 사실은 좀 톡톡 튀는 게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사실 기성세대에게도 배울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렇죠. 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공감도 네, 중요하지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게 좀 해주고 그렇죠. 싶다. 네, 그게 그런 좀 분위기 필요한- 좀 만들어줘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네네. 저는 뭐 책에 보면은 뭐 싫은 일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이건 아니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하기 싫은 일.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좀 함께 사는 뭐 이런 거 다시 도전하는 모습 이런 것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주변에 보면 그런 젊은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네. 결혼도 하고 도전도 하고 해외 봉사도 하고 뭐 젊은이들 스타트업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다 공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런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맞아요.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90년생은 다 이렇다 이렇게 틀에 가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예일 뿐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화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도전하고 멋진 젊은이들 진짜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선희 씨, 우리가 미래 세대들은 융합형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나를 이해해 주세요도 중요하지만 네, 맞아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네, 네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것만 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 마음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네. 앞으로도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많은 발전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이렇게 90년생을 한쪽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 이게 옳지 않은 것 같고 네네. 또 이런 책을 읽으면서 상대방 이해하는 거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서로 많이 조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0년생들도 아직 지금 사실 많이 성장해야 되는 시기고 또 상황이요. 지금 코로나처럼 어려운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 리더가 될 텐데, 그죠? 앞으로 큰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나와 다른 사람도 사귀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그렇죠. 더 많이 부담스러운 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더 강한 마음이 생긴다면 네. 우리 사회가 더 네, 멋져.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 그렇죠. 많이 같은데요. 발전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90년생과 정말 친구가 된 느낌입니다. 네. 네,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 들어볼게요. 네, 저와 세대에 따라 다른 세상을 보는 프리즘이 있는데 저는 꼰대 같은 프리즘을 가지고 봤던 것 같고요. 네, 오늘 많이 벗어나셨어요. 네, 이제 사실 즉각 원하는 것을 해결하고 찾아보는 이 세대의 아이들에게 제가 지도를 주고 직접 찾아가 보라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90년생을 보는 눈을 이 기회에 바꿀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많이 친해졌네요. 네. 네, 저는 이제 90년대생들에 관한 이야기와 뭐 다른 시점으로도 이렇게 접해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또 이번 일 통해 이제 엄마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거리감도 좁혀져서 좋았습니다. 네, 네. 이제 엄마 같은 어른들과 잘 지낼 수 있겠다. 아, 네, 네. 이렇게 긍정적인. 네, 오늘 토론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네.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대는 달라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공간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나름 문제도 있지만 이야기해보니 공감도 가고 새롭게 배울 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데요. 오늘 서로의 입장에서 관심의 한마디 서로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